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억 원이 넘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 허름한 아파트 한 채 사려고 해도 10억에서 20억은 필요하고 조금 제대로 된 아파트 사려면 3, 40억은 있어야 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카지노 매출이 가장 큰 나라. 오늘은 마카오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돈 쓰기 좋은 도시인 라스베가스, 그리고 도시 국가인 모나코를 소개했었죠. 그런데 이곳들도 어떤 면에서는 마카오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마카오는 2000년 이전만 해도 사실상 여행을 가는 게 매우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사마페와 각종 부패가 도사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마카오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카지노 매출이 가장 큰 곳, 편의점은 찾기 힘들어도 명품 매장은 편의점만큼 찾기 쉬운 곳, 여차하고 식당에 들어가면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치이는 곳. 마카오는 어떻게 이런 도시가 되었을까요? 마카오는 모두가 알다시피 원래 중국의 도시였습니다. 1553년 당시 중국이 명나라라고 불리고 있을 때 몇몇의 포르투갈인이 배를 타고 마카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현지 관리들에게 화물이 젖었는데 육지에서 조금 말릴 수 있냐며 물어보면서 뇌물을 건넵니다. 혹시 몰라서 뇌물을 건넨 것이 잘 통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포르투갈인들은 마카오 쪽에 올 때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체류를 하다가 아예 나중에는 거주권까지 돈으로 사게 됩니다.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들은 마카오를 무역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중국에서 금, 은, 도자기, 그리고 아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기를 300여 년 후 중국이 청나라였던 시절 그 유명한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청나라가 완패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홍콩섬을 난징 조약을 맺고 영국령으로 가져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온갖 서양 국가들이 뭐 건질 게 없나 하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300년 동안 계속 오갔던 마카오를 정식으로 포르투갈 영토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때도 영국이 포르투갈보다 훨씬 더 파워가 셌는데요. 영국령이 된 홍콩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반면 마카오는 이때부터 도박으로 온갖 검은 돈이 오가는 퇴폐한 곳이 되었죠. 19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마카오는 한족 중국인 출신이던 주민들과 포르투갈 정부와 계속 마찰을 빚게 됩니다. 주민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려고 하고 포르투갈 정부는 반공주의였기 때문이죠. 결국 마카오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면서 포르투갈 정부의 힘은 갈수록 약해졌고 1975년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의 힘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 마카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스탠리 호입니다. 라스베가스를 이야기할 때 스티브 윈이라는 남자를 빼놓을 수 없듯이 스탠리 호는 마카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남자입니다. 그는 1921년 홍콩에서 태어난 명문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아버지는 베트남으로 도망치고 그의 두 형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하지만 스탠리 호는 이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결과 홍콩 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마카오에 본적을 두는 무역회사에 취직합니다.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돈을 벌겠다는 절박함까지 있던 그는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2년 만에 최고 경영자가 되고 10년 후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건설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마카오와 홍콩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그는 더더욱 거부가 됩니다. 이 모든 게 그가 나이 40이 되기 전에 이뤄진 일인데요. 그가 40이 되던 1961년 스탠리오는 포르투갈 정부와 협상을 통해 무려 40년간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카지노를 영업할 수 있는 독점 운영권을 따냅니다. 1970년 스탠리오는 포르투갈의 수도 이름을 따서 마카오의 상징이 된 카지노 호텔인 리스보아 호텔을 개장합니다. 리스보아 호텔은 오픈하자마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중화권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돈을 엄청나게 번 갑부들이 마카오에 와서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중국 또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고위층들까지 마카오를 들락날락거리게 되었죠. 1961년부터 40년간 동안 독점 운영권을 따냈으니 2001년까지 스탠리오는 지지 않는 장사를 한 건데요. 실제로 그는 마카오 전체 세금 수입의 반 이상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서는 마카오에서 10달러를 쓰면 5달러는 스탠리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실제로 스탠리오는 마카오와 홍콩 모두에서 1위 부자에 등극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포브스 등의 매체에서는 스탠리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를 부자 순위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스탠리오는 2020년에 9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2019년에 첫 손자를 봤을 때 수고했다고 며느리에게 165억을 건네는 등 클래스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다시 마카오 이야기를 돌아오면 1975년부터 포르투갈의 입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1999년 마카오는 정식으로 중국에 반환됩니다.
그리고 스탠리오의 카지노 독점 운영권 영업이 끝난 2002년 중국 정부는 스탠리오의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연장하지 않고 국내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총 6개의 기업이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스탠리오도 독점권을 받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카지노 영업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의 회사 SJM은 리스보아 호텔, 그리고 2008년에 지은 또 하나의 랜드마크인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을 비롯해 20개가 넘는 마카오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호텔은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인데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부유했던 시절을 그대로 재현한 이곳은 만약 요즘 마카오를 간다면 가보면 좋을 것 같은 호텔입니다. 특히 이 호텔 안에는 칼 라거펠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칼 라거펠드 호텔과 베르사체와 함께 만든 베르사체 팔라지오가 있는데요. 세 곳 모두 각각의 특색이 있어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가보면 참 좋을 곳입니다. 이미 70이 넘은 스탠리오의 자식들도 독립적으로 카지노 개발에 나섭니다. 먼저 스탠리오의 딸인 펜시오는 미국 회사 MGM과 손을 잡고 MGM 마카오와 MGM 코타이 두 호텔을 개발합니다. 라스베가스 MGM이 매우 오래된 호텔이어서 그런지 마카오에 있는 MGM은 매우 신식이고 럭셔리합니다. 스탠리오의 아들인 로렌스오는 호주의 억만장자 제임스 파커와 손을 잡습니다. 제임스 파커는 호주의 최대 호텔 카지노 그룹인 크라운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때 미란다 커와 사귀면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죠. 이곳은 코타이 지역에 시티 오브 드림이라는 호텔 연합을 짓고 최근에는 스튜디오 시티라는 호텔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회사는 홍콩 회사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리오, 스타월드, 갤럭시 호텔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갤럭시 호텔 안에는 리츠칼튼, JW 메리어트, 바니안트리, 오크라 같은 럭셔리 호텔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사는 라스베가스의 전설, 스티브 윈이 이끄는 윈 그룹입니다. 마카오에는 윈과 윈 팰리스 두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워낙 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탄탄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사는 미국의 센즈 그룹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지노 리조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센즈 호텔의 소유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바로 이 센즈 그룹입니다. 일단 홍콩에서 마카오로 페리를 타고 가면 마카오 터미널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바로 이 센즈 간판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뿐 아니라 센즈는 마카오를 대표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베네시안입니다. 2007년에 문을 연 이곳은 무려 24만 평이라는 건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적으로만 따지면 세계 탑 10에 들어오는 건물입니다. 원래 베네시아 도시 자체가 자칫하면 길을 헤매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도 워낙 규모가 커서 여기 투숙객들도 자칫하면 자기 방을 찾아가는 길을 찾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베네시안의 큰 성공에 힘입어 센즈는 베네시안을 기점으로 코타이 반도에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냅니다. 파리를 모티브로 한 파리지엔과 최근에는 런던을 모티브로 한 더 런던어까지 만들며 온 유럽 도시들을 마카오에 가져올 기세입니다. 이렇게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도시 전체가 치안을 강화하면서 마카오는 안전하고 깨끗한 리조트 시티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가족 단위로 놀러올 수 있는 도시가 되면서 각 호텔들은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게 되는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마카오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억 원을 넘기면서 아시아 최강, 전 세계에서도 5위 안에 드는 기업을 토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마카오에서는 딜러 초봉이 4천만 원, 10년 정도 하면 1억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 딜러는 마카오인들만 할 수 있어서 마카오에서는 사람들이 대학 갈 필요 없이 성인이 되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딜러라고 하네요. 하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마카오의 평균 국민소득은 지금 1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중국 고위 간부들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려는 목적으로 공금 횡령을 하다 걸리게 되면서 우리의 무서운 핑핑 형님이 중국 고위 간부들이 이런데 잘못 들어가다 걸리면 목을 날려버린다고 선포하면서 마카오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VIP 매출도 함께 줄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마카오의 그룹들은 카지노 매출의 몰빵이 아닌 쇼, 식당, 엔터테인먼트 같은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매출의 기여도를 조금씩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마카오는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카오가 부자 도시가 되는 데에는 물론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인 도박인 블랙잭, 룰렛, 그리고 바카라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게임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웨거들도 절대 이런 곳에 돈을 쓰지 말고 마카오에 간다면 호텔과 먹고 노는 곳을 즐기다 오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